시험 관계상 바로 발표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메가스포츠 이벤트 중에 올림픽 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그런 주제로 좀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올림픽 유산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유형의 유산이 아닌 무형의 유산에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 올림픽은 막대한 개최 비용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도 그림에서 보는 같은 막대한 개최 비용을 이제 소요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조직위원회는 또 유산을 통해서 그 개최 비용을 보전할 것을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올림픽 유산은 그 경기장 시설과 같은 유형 유산과 그 다음에 어떤 지역 개최 지역의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그 다음 함량, 그리고 어떤 문화적 그런 자산 이런 측면에서의 무형 유산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이 유형 유산은 다양한 한계점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애틀랜타 올림픽을 보시면 그 사후의 경기장 시설을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 따라 폭파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나가노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시설이 흉물로 남아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유형 유산이 아니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형 유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무형 유산을 결국엔 저희가 유형 유산화하는 그런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큐멘테이션, 즉 기록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 호주의 스포츠 사학자 리차드 캐시맨은 올림픽 유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잠시만 제가 좀 비쳐가지고 안 보여서 자리를 좀 이동. 네, 올림픽 유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로 올림픽은 개최 도시, 개최 국가의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최고의 경험으로 올림픽 유산은 이를 기념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점을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올림픽 기념 관련 기관과 유산은 개최 지역 및 국가의 사람들에게 공동체 의식 강화, 지속적인 생기 제공, 과거와의 조후 수단을 제공해서 올림픽 때의 기억을 가능하게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올림픽 유산은 관광, 마케팅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나 혹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일 말씀드릴 그 올림픽에 대한 기록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왜 기록 유산이 현대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가? 우선은 스포츠 기념관과 박물관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스포츠 역사와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 기록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그 지식의 전달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록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 유산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올림픽 기록화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기록화의 첫 번째 가치는 올림픽 기념관의 건립과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기념관은 올림픽 유물의 체계적 관리, 올림픽 문화의 향유기회 확대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건립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건립을 위한 콘텐츠, 자료들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억의 포착을 통한 올림픽 역사의 온전한 전승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공공기억보다는 사회적 기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예를 좀 더 쉽게 올림픽에 적용해서 좀 알아보면, 이 공적 기억이라는 것은 그 거시적 담론, 그러니까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또는 메달 개수와 같은 그런 담론을 다룬 기록들 뿐만이 아니라 그 올림픽에 참가한 참가자들, 뭐 운동 선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대회를 운영한 뭐 자원봉사자, 운영자들이 거기서 겪었던 체험과 그다음에 훈련 과정, 그리고 올림픽에 대한 어떤 기억들, 그리고 삶에 영향을 주는 이런 기억에 대한 기록을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후대에 올림픽이라는 그 역사상을 저희가 전달해 줄 때에는 공적 기록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억을 다룬 기록을 함께 타임캡슐에 넣어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적 기록만을 전달받은 후손의 같은 경우에는 그 올림픽에 대한 균형적인 인식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 콘텐츠 자원으로서의 다양한 파생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억 관련 자료를 토대로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를 창출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차기 메가스포츠 이벤트 조직위원회의 대운영 지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록은 지식 창출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식 관리 시스템 안에는 기록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 운영 기록에 대한 기록화는 올림픽 개최에 대한 다양한 지식 창출의 자원으로 기록화를 통해서 차후 개최할 이벤트, 저희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최 비용의 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올림픽 기록화의 범위 및 대상은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올림픽 기록화 대상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단계부터 운영, 청산까지의 활동들, 그리고 관련된 문화 행사, 그리고 기타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기록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그 올림픽 주기의 3단계의 시간 프레임으로 구분해서 관련 사례를 선택하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개최 이전, 개최 기간, 개최 이후에 이르는 그 몇 가지 사례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하여 분석을 했습니다. 이벤트 개최 이전의 기록화 사례로는 영국의 MLA 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영국 MLA 위원회가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본주의가 너무 극하게 팽배해진 신자유주의가 상당히 팽배해져 있던 영국에서는 그 상당히 빈부격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소수계층과 그다음에 그런 상당히 부자인 사람들 간의 그런 계층적 차이를 좀 줄여보고자 그 기존의 금전을 지원하는 단순 복지 차원에서 넘어서서 어떤 문화, 기록을 같이 창출하는 그런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복지의 개념을 좀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MLA 위원회, 즉 뮤지엄, 라이브러리, 아카이브즈, 기록관의 전문가들이 모인 당연히 정부에서 주도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위원회에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서는 더 피플즈 레코드라는 사업, 즉 올림픽 개최 과정 및 올림픽이 영국인에게 미친 영향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으로 올림픽 개최 도시의 경험을 기록하여 연구 보존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피플즈 레코드 프로젝트는 다양한 참여 기관, 지역, 지자체, 체육 분야, 일반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올림픽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열망과 기대들을 기록하는 작업으로 국가적 집단 아카이브를 구축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서의 기록화 범위는 건강 스포츠 복지 영역, 젊은 사람들의 열망 영역, 지역 역사 영역으로 구분되어 세부적인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록화 대상은 연령별, 직업별, 특수 소외 계층별대로 구분하여 진행이 되었습니다. 관광 스포츠 복지 영역 세부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지역 역사 영역의 세부 사업도 지역민들과 함께 다양한 그 역사 자료들을 기록화시키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절망 영역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 좀 더 크게 확대된 사업은 기록화 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기록화 사업은 시간적, 지역적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록 사업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이 되었고, 이러한 수집된 기록을 토대로 역사 자료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팜플렛을 출판을 해서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계층의 교육적 자료로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개최 기간의 기록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바로 직전에 올렸던 나가노 올림픽의 지식 개최에 관련된 지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호주의 모나시 대학이 함께 공동으로 올림픽 대 지식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고, IOC의 TOK 즉 올림픽 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음 때인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의 그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이렇게 팔게 됩니다.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에서는 이 시스템을 구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식관리 활동에 관련된 내용은 준비 단계부터 운영, 종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측의 네모 부분은 기록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그 지식관리 시스템은 아테나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었고, IOC에 의해서 올림픽 게임 날리지 서비스라는 OGKS 웹사이트에서 제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개최 이후의 기록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올림픽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체록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LA84 재단은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그 구술 체력을 실시하는데, 올림픽 역사학자들이 개발한 구술자 질문지를 가지고 많은 기록들을 만들어냈고, 이 내용들을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여러 대회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아니라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 참여한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만을 대상으로 한 구술 체력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전산적으로 디지털 구술사 아카이브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그런 기록, 구술 체력 사업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호주의 장애인 즉 패럴림픽 위원회에서는 그 장애인 패럴림픽에 참여한 선수 그리고 자원봉사자 다양한 계층의 그런 사회적 기억을 체록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네 가지 차원에서 올림픽 기록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와 참여,
그리고 문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양한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기록화를 위해서는 기록관리 담당 부서에 대한 지정, 그리고 기록유산위원회 어떤 설립, 물론 그 유형유산과 함께 어떤 유산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 이러한 위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그런 유산관리가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유산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은 앞서 말씀드렸던 MLA-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국 MLA-위원회의 런던 올림픽 기록화 사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잠시만. 죄송합니다. 예, 문서화 전략론이라는 그 기록학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화 전략론 이론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 이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토대로 해서 이 기록을 남기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메가 스포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 올림픽을 우리가 문서화, 기록화 시키기 위한 작업은 첫 번째로 그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당대의 가치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남겨야 할 영역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을 하고 현재 남아있는 기록과 같이 분석을 해보고 그 평가해 본 결과 남겨질 기록 분야가 남겨지지 않은 그 결락 기록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해서 기록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문서화 전략론은 이런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개최되었던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다큐멘테이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기록화를 위한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러한 기록화를 위한 게이트웨이는 그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관리 그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적인 요소로서 차후 대회 운영을 위한 지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지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차원에서 그 기록 생성 주체를 확대를 하고 그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선수들, 그런 참가자, 자원봉사자, 소외계층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 기억을 기록화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 데이터베이스는 본 발표자가 그 교육부의 그 연구비를 지원받아 올림픽, 패럴림픽의 참가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술 체력을 진행했고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스토리텔링 작업을 한다면 많은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발표자가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평창기념재단에서는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 구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산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뿐만 아니라 한일 월드컵,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등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 그리고 각각의 종목에서 이루어져 왔던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기록화 작업 등과 같은 유산관리 활동이 함께 요구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가는 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리차드 캐시만은 올림픽 유산에 대한 인식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올림픽 대회를 서둘러 조직하는 동안에는 대회 이후의 계획을 고려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유산에 관한 안은 종종 무한 연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것이 이미 올림픽 이전 행사 기간 동안에 늘려서 사용된 예산을 더욱 가중시킨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유산은 종종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며 올림픽 대회 이후에 착수할 문제로 취급된다. 넷째, 유산은 올림픽을 얼마나 훌륭하게 개최했는지에 대한 정보이나 많은 양의 올림픽 대회 정보는 다음 올림픽 도시로 조직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4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라는 문화적 유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산에 대한 이런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고 한국 스포츠의 자산인 그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포함한 다양한 유산에 대한 활동, 즉 다양한 유산에 대해서 이를 전승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 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에 대해서 우석대학교 천호준 교수님 발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주간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주무부서인 스포츠 유산부 과장으로 재직 중이신 오진숙 과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장 오진숙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발제 특정한 주제 발제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오늘 이 스포츠유산 미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덕윤 학회장님과 우리 발제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 학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사실 이제 저희 과는 2018년 8월에 이제 그 처음으로 스포츠 유산과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출범을 했으나 좀 짧지 않은 4년 정도밖에 아직 안 됐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사정으로 좀 스포츠 유산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토론회장이 사실 제대로 마련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체육학회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오늘 이제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든 이제 직접 이렇게 만나서 하게 된 게 정말 의미가 깊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스포츠 유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맡은 그 발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뭐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국민들 누구에게나 다 이제 특별한 기억으로 좀 기록이 될 텐데 그 세계 4대 메가 스포츠 대회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국가적 사회적으로 끼친 그 대단한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뛰어넘는 정말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이제 이번 발제에서 이번뿐만 아니라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 뒤에 발표하실 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올림픽 유산, 올림픽 레거에서 비롯됐지만 올림픽 유산을 보존해야 할 특별한 스포츠 유산으로 규정을 하고 그 관리 및 보존 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스포츠유산 정책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이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에서 이제 올림픽 유산의 가치에 대해서 한 3가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리차드 카시만이 제시한 것처럼 이제 최고의 경험을 기념하고 올림픽 대회를 기억하는 걸 가능하게 하고 또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유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어쨌든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러한 4대 메가 이벤트 특히 이제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높아진 국가적 위상과 품격 또 국민 전체의 삶에 스며드는 자존감 등 그런 모형의 역할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저희 공공의 영역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가치는 이제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그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에도 확장을 해서 스포츠 전반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확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좀 전에 그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신 그 올림픽 기록화를 위한 그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특히 이제 해외 사례 등에 대해서 시기별로 세분을 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저희 이제 우리나라 어떤 스포츠 유산 정책을 어떻게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될지 벌써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는데요. 예. 하여튼 그 이러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국제 경기대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아직 체계적으로 그 기록과 전성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대회 기록이나 대회 운영 방식, 또 뭐 양성된 전문가 풀 이런 등등의 이제 체계적인 관리와 같은 부분은 사실 이제 소중한 스포츠 자산이고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잘 이제 좀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스포츠 정착 수립 시 굉장히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될 과제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유산이라는 것은 사실 올림픽을 위해서 IOC에서 이제 올림픽 유산 레거시로 시작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이슈화되고 또 제도화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저희 아까 말씀하신 세계 4대 메가 스포츠 대회처럼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몇 안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진 나라이니까 월드컵이든 아시안 게임이든 다양한 종류의 이제 대규모 국제 대회로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문화적 관점에서 데이터를 축적해가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기록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레거시에서 이제 헤리티지로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전성하고 발전하고 특히 활용을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활용을 굉장히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더 이제 그 문화적으로 스포츠이지만 문화적으로 활용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조금 저희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 그 스포츠 유산 정책을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뭐 IOC에서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스포츠가 이제 어떤 국민의 그 향유와 하나의 이제 그 문화적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물론 이제 저희 과가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이제 설립된 과이지만 좋게 봤으는 이 이제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례처럼 그 스포츠유산 정책은 단순히 저희가 이제 평창올림픽 그 대회 성공 개최와 관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삶 전체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확장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사례를 보면 정부 입장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낙후되었다라고 여겨지는 강원 지역에 좀 활기를 불어넣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주교회는 이제 동계올림픽 특구도 지정을 했고 이제 2018 평창 기념재단도 설립을 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공동의 물론 이제 민간까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유산 정책의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그 발제자님께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그 평창 기념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드림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저개발국 동계 스포츠 선수 육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그 확대해서 이제 좀 발전시켜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2018 평창 올림픽의 이제 직접적인 유산 활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지금 개최됩니다. 바로 이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유산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것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희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조직위원회도 이제 구성이 되고 해서 이제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저희 그 발제 겸 저희 이제 그 스포츠유산 정책 겸 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이제 포럼에서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항들을 굉장히 잘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저희도 이제 좀 스포츠 정책을 굉장히 조금 더 확장하고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또 자료도 내용도 듣고 해서 잘 또 경청을 하고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